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으로 가고 있어요. 스웨덴의 한 방송국 뉴스 스튜디오에서 긴급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화면 속 공항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가득했고 모두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스웨덴 여성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손을 멈추고 TV 앞에 서서 화면을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일이지? 믿기 어려운 상황에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때 유럽의 중심으로 불리던 스웨덴에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한국을 찾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엘린입니다. 스톡홀름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공공연구소에서 스마트 도시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저는 스웨덴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북유럽 특유의 여유로운 삶, 복지 시스템, 그리고 청정한 자연 속에서의 생활이 제겐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요즘 스웨덴에서조차 한국 이야기가 자주 들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마저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유럽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 친구는 심지어 최근 한국의 한 회사에 이직했다며 그곳에서의 경험이 마치 미래 도시에 사는 것 같다고 말했죠. 처음엔 그저 과장된 이야기로 들렸어요. 하지만 반복되는 소식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점점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 그런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제가 일하는 연구소에서도 한국과의 협업 프로젝트가 논의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의 친환경 교통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었죠. 제 상사는 저를 한국의 연구팀과 협업할 대표로 선정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왜 우리가 유럽이 아닌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온 연구자들과의 미팅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웨덴을 방문해 우리 팀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러 왔고 제가 그들에게 스톡홀름 시내를 안내하게 되었어요. 그들과 함께 일하는 동안 저는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고 효율적인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팀이 시연한 자율주행차는 마치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진짜다. 한국이 단순히 IT 기술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을 실제 생활에 얼마나 정교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던 우리 프로젝트가 더디게 진행되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스웨덴의 발전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이후 한국 연구팀과의 협업을 더 깊이 진행하게 되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도시 환경과 기술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과 에너지 자급자족형, 친환경 건물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점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유럽에서조차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스웨덴에서 제가 주도하던 프로젝트들이 한국의 기술을 통해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저는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과의 협업이 본격화되면서 제 연구소에서 저에게 한국 출장을 제안한 것입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한국에 가는 것이 과연 저에게 옳은 선택일까? 스웨덴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편에서는 강한 호기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한국이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는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가보기로요.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한국이 어떤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열풍인지 아니면 정말로 한국이 세상의 중심으로 부상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제 눈으로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한때 유럽의 중심이었던 스웨덴에서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로의 여정을 떠났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솔직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한국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줄까? 정말 이곳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이유를 내게 보여줄까?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 공항의 거대한 내부를 둘러보니 기대와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천공항에 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곳을 처음 보고 느꼈던 건 완벽하게 정돈된 시스템과 미래적인 디자인이었어요. 안내 표지판은 다국어로 제공되어 있어 제가 목적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키오스크는 모든 항공 정보와 교통편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고 제 스마트폰과도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위치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주더군요. 스웨덴 공항에서는 가끔 길을 헤매거나 비행기 탑승구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나요. 그에 비해 인천공항에서는 제가 전혀 고민할 필요 없이 공항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한국은 효율성과 편리함을 정말로 중요시하는 나라라는 걸요. 그리고 이 나라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얼마나 세심하게 기술을 적용하는지 느낄 수 있었죠. 공항에서 나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는데요. 이 과정 역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지하철과 연결된 공항철도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었고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어 표를 구매하는 과정도 간편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대중교통이 지연되는 일이 종종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없더라고요. 특히 지하철 내부는 청결함과 정돈된 느낌이 강했어요.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지하철은 도시의 발전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서울 도심에 도착하니 그때부터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도심 곳곳에 높이 솟은 빌딩들이 LED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고 거리마다 전기차 충전소가 질서 있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친환경 전기버스와 자전거 공유 시스템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도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스웨덴에서 보았던 친환경 시스템과 비교해봐도 한국은 이미 그 이상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스웨덴이 과연 이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저도 모르게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여기서 내가 스웨덴의 기술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곳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실패하게 될까? 며칠 후 드디어 한국의 스마트 시티 센터에서 한국 팀과의 첫 미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제가 느낀 감정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센터 내부는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고 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 그 기술을 적용해 나가고 있었어요. 스웨덴에서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들이 겨우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한국이 이미 몇 단계를 앞서 있다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팀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교통 제어 시스템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스템은 서울 도심의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신호 체계를 조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스웨덴에서도 비슷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정교함이 달랐습니다. 데이터가 단순히 수집되고 분석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어떻게 도로에서 신호를 제어하고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한국이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이제 알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율주행차 시연이 있었는데 차량이 도로에서 실제로 주행하면서 센서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기술적 오류가 발생해 차량이 멈추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간 현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그 순간 스웨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겪었던 여러 실패와 좌절이 떠올랐습니다. 역시 한국이라 해도 완벽하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팀의 엔지니어들이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시스템을 조정해 차량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들의 신속한 대처와 능숙함에 저는 속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진짜로 왜 다른 나라들과 차원이 다른지 이제 알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숙소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스웨덴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 한국에서 나의 역량을 다시 증명해 보이자. 그렇게 결심했어요. 스웨덴에서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앞으로 제가 맞이하게 될 도전이 어떤 모습일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한국의 업무 속도와 방식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업무 문화는 정말 빠르고 정확했어요. 매일 회의가 이어졌고 프로젝트 일정은 시시각각 변동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끊임없이 제시됐습니다. 스웨덴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몇 주에 걸쳐 여유롭게 진행하곤 했는데 여기서는 며칠 만에 완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점점 그 속도의 압박을 느꼈고 제 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져갔어요. 특히 한국의 스마트 시티 센터와 함께 진행 중이던 교통, 제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서 저는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팀은 매일같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정밀함과 정확성을 요구했어요. 그들과 함께 일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제안한 시스템 설계가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웨덴에서와는 다른 업무 환경에서 나의 한계를 실감했죠. 스웨덴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안정감을 느꼈었지만 여기서는 제 능력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회의 후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스웨덴에서 늘 해오던 방식대로 설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한국 팀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걸까? 아니면 내가 정말 부족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하는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시스템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놓쳤을까? 왜 이 설계가 부족하다고 평가된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수십 번씩 데이터를 확인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저도 모르게 스웨덴으로 돌아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낯선 환경에서의 실패가 점점 저를 압도해 가고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을 혼자 씨름하고 있을 때 한국 팀의 리더인 지훈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엘린 씨, 너무 늦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해결해봐요. 저는 순간 마음이 풀리는 듯했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스웨덴에서는 혼자 해결해야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스웨덴에서는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팀워크와 협력 방식이 다소 낯설었어요.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지훈의 제안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도움을 받아야 하지? 라는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 옆에 앉아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했어요. 그는 한국에서는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그의 도움을 받아들였고 함께 문제를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스템 테스트 도중 갑자기 핵심 서버가 다운되고 교통 제어 신호에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시스템이 멈춰버리자 도심의 교통 흐름이 혼란에 빠질 위험에 처했죠.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나의 한국에서의 기회는 끝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지만 이곳의 시스템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훈은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며 다시 말했어요. 우리 팀이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서야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처럼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던 제 자신이 한국에서는 얼마나 고립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한국에서는 팀원 간의 신뢰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훈의 말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모두 함께 모여서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각자 맡은 부분을 점검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오류의 원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점점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협력적인 태도에 점점 용기를 얻었고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진정한 팀워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우리는 마침내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고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도 다시 수정하면서 이전보다 더 효율적인 설계를 제시할 수 있었어요. 팀원들이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잘 해냈어요. 엘린 씨라고 말해주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나도 팀의 일원이 되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한국에서 제가 진정한 협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도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협력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그 안에서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앞으로의 도전이 어떤 모습일지 이제는 저도 정말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니 저는 문득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지 첨단 기술과 발전된 환경이 궁금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몇 주 동안 한국 팀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도전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의 업무 환경은 정말 빠르고 정확하거든요. 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해 좌절감을 느꼈던 적도 많았어요. 특히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를 맞았을 때 저는 정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스웨덴에서는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게 처음엔 다소 낯설게 느껴졌어요. 혼자 해결하려다 결국 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지훈과 팀원들이 저를 끝까지 지원해준 덕분에 저는 한국의 팀워크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지훈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의 팀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곳에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실감했어요. 스웨덴에서의 업무 방식과는 다른 한국의 협력적인 문화가 저를 변화시킨 것이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저는 팀원들과 함께 작은 기념식을 가졌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어려움과 성과를 함께 나누었죠. 팀원들은 제가 스웨덴에서 온 것에 맞춰 스웨덴식 디저트를 준비해 줬어요. 저는 그 순간 이곳이 단지 일터가 아니라 또 다른 가족이 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저 새로운 경험을 하고 돌아가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곳이 저에게 정말 소중한 곳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스웨덴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짐을 싸는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에서의 이 소중한 경험들을 스웨덴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할까? 그동안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저를 다시 한국으로 부르고 있었죠. 마지막 날 공항에서 지훈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엘린 씨, 한국은 언제든 당신의 두 번째 집이에요. 언제든 돌아오세요. 지훈의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커리어를 위한 도전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진정한 교감이었고 저는 그 교감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스웨덴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더 많은 도전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